이 사람은 돈을 빌 때부터 돈을 안 갚으려고 덜 갚으려고 마음 먹었거나 이런 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은 고소를 잘 합니다. 왜? 고소를 하면 채무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돈을 일부라도 갚기 때문에. 담보채권, 개인회생에서는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별채권이라 하는 얘기는 개인회생에 납부하는 변제금과 별도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별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별채권은 뭐냐?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뭐 집을 갖다가 이제 담보로 설정한 채권이다. 그러면 집을 경매할 수 있는 거죠. 경매 가지고 담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게 별채권이에요.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서 이 별채권에 대한 변제는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워크아웃은 빼고 진행하는 거고 개인회생에서는 빼고 진행하든 넣고 진행하든 별도로 갚아야 되는 거죠. 별채권. 그러면 별채권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원래는 집어넣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 담보채권은. 모든 채권은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집어넣으면 채권자가 경매하겠다는 채권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은 금지 명령이 나면 변제를 못 받으니까 받으면 이제 불법이고 하니까 그런 게 싫어가지고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경매를 안 할게 밀리지만 않으면 대신 채권자 목록에 너도 넣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이 채권자를 빼고 진행하냐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게 집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은 우리가 다 거리로 내앉아야 된다 이런 사정을 법원에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고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처해달라 그러면 대부분 법원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그냥 빼고 진행하는 거 넣을 수 자체가 없어 넣을 수가 없어요. 1개월 이상 연체되면 넣을 수 있지만 넣어봐야 소용이 없죠.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담보채권은 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빼고 진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회생 넣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채권에 있어서의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또 차이점이 또 이제 채권 관련해 가지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내가 돈을 빌릴 때 보통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배우자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누구 좀 보증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연대 보증인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는 이 연대 보증인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면은 이 연대 보증인한테도 추심을 가지 않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이 끝난다. 그럼 연대 보증인도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보증인을 반드시 보호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돈을 빌리고 저희 아내가 저를 보증 섰다. 두 분 다 개인회생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보증인도 개인회생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저거 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본인도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증인에 대한 차이점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에서 또 차이점 말씀을 드리면 이 채권 관련돼서 되는 차이점인데요. 채권이 언제 발생했냐와 관련해가지고 개인회생은 그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권이 전체 채권의 30% 초과하면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채권 발생 시기가.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발생 시기가 전혀 영향은 없지만 다만 별도로 내가 최근에 빌린 금액이 큰 대출금이 있다. 그럼 별도로 고소는 당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에 뭐 개시 결정 나고 인가 받는 데는 영향은 없지만 별도로 형사고소 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사고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돈을 빌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빌릴 때부터 개인회생 하려고 마음먹었구나 개인 워크아웃을 하려고 마음먹었구나 즉 돈을 안 갚으려고 덜 갚으려고 마음먹었거나 이런 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은 고소를 잘 합니다. 왜? 고소를 하면 채무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돈을 일부라도 갚기 때문에 그렇게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고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고소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가. 지난번 말씀드린 개인 워크아웃은 이제 접수만 되면 그 이후로 고소까지 형사 고소까지도 다 중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도 접수가 돼서 형사 고소는 중지되지만 나중에 부동의가 돼가지고 이제 기각된다. 그럼 그때 가서 또 형사 고소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 대출금이 좀 많다. 그러면 웬만하면 개인회생도 그렇고 개인 워크아웃도 그렇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여부를 갖다고요. 다음에 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가가 개인회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일일이 다 소명을 해야 돼요. 지금 나홀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통장 내역이 아주 그 입출금 빈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소명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굉장히 이게 번거롭고 힘이 많이 드는 일. 이 대리인 사무실들에서도 그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건별로 다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소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이제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